네, 저희 2부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수조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 얼마 전에 이영복 TV 나왔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랑은 처음이신데. 아 그러네요.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앵커님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네. 또 이영풍 기자님 물론 또 그립고 보고 싶지만 예. 또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반갑네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만 휴가 가신다 그래서 아. 일주일 오늘까지일 줄 알았더니만 연장됐습니다. 우리 이영풍 저도 기자님. 어젠가 네, 어제 수고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이영풍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엠바고인데 이러시면서 어허. 북구 출마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제가 북구 옆에 바로 사상구가 또 집이 있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또 그쪽에 관심이 정말 지대한데 또 이영풍 우리 대표님께서 출전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좀 기사를 좀 덜 언급을 해드려가지고요. 제가 이 부산일보 기사 한번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말씀 좀 전달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소속인 이영풍 전 기자는 35년 전 수습기자 시절 첫 발을 뗐던 북구에서 이제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일꾼으로 마지막 열정을 쏟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영국 카디프 대학교 유학 시절에도 화려한 수도권보다 지방의 가치에 주목했다면서 비대해진 수도권 중심 정치를 타파하고 북구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라고 또 인터뷰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박민식 장관께서 올해 또 북구에서 활동을 해 오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치열한 경쟁, 완전 컨벤션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동훈 씨도 출마 선언했는데 우리 이 얘기 지금 할 건데요. 우리 당에서 뭐 경선이 펼쳐지면 한동훈 씨 또 묻힐 거 아닙니까? 우리 당 경선 재밌을 건데.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단 이제 그 현장의 바닥 민심은 또 네. 기초 의원님들, 광역 의원님들이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쭉 돌려봤어요. 북구가 너무 갑자기 핫해졌는데 네. 현장은 어떠냐 예. 그랬더니 그 한동훈 씨가 집어뒀다고 하던데 어떠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제 제가 통화한 기초 의원께서 부동산에 쫙 한번 알아봤답니다. 네. 한동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 북구에 와서 막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네. 어른들이 안 좋아하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안 좋아하니까는 막 신기해하는 애들 데리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해하는? 네. 근데 알아본 결과 부동산에서 실제 거래된 매물은 없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렇게 메이드된 계약은 지금 한 건도 없대요. 지금 북구에서. 그래요? 예. 근데 아마 뭐 이제 구두상으로 뭐 얘기가 오가거나 어디 뭐 가계약? 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집을 보러 다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실제로 뭔가 계약은 이루어진 게 지금 뭐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어허. 덧붙여서 부동산 아주머니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이라 좀 그렇지만 미친 XI가 한동훈 그 미친 XI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부동산 네, 네.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 네, 또 인용을. 주변의 아주머니들께서 아니 왜냐면 북구가요. 이제 저도 사상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출신에 대한 좀 그게 좀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서병수 당협위원장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 외지인이라서 좀 네. 얘기가 좀 많았어요. 아하. 외지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박민식 장관님께서는 또 진즉에 전재수 이제 의원과 2대2로 붙은 또 경력이 있고 그렇죠. 두 분 다 또 이제 구포에서 학교 다니면서 쭉 태어나서 산 곳이 또 구포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 갑자기 왜 오냐는 거예요. 미친 엑스 아니냐. 진짜 뜬금없이. 네, 느닷없이. 뜬금없이. 네. 아니 그리고 뭐 중안에서 활동을 하던지 서울 강남 뭐 도곡 팰리스에 살던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왜 갑자기 북구를 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딱 민심은. 네. 네. 표나 달라 이거잖아요. 북구에 뭐 기여한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찍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북구를 위해서 막 꾸준히 남아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친 엑스 소리 듣는 겁니다. 저는 그 인용하건대 미친 엑스 이 소리 나올 정도의 이런 네. 이상한 액션을 하는 한동훈 씨도 이상하지만 서병수 전 의원이 전 더 문제 같습니다. 아니 네. 서병수 전 의원도 사실 그 지역민은 아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외지인이었어요. 근데 사실 네. 외지인이시지만 어쨌거나 북구갑 주민들께서 민주당 찍을 수는 없으니 5선이나 시켜주셨는데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갖고 있냐? 한동훈 씨를 밀어야 되니까 당에 공천을 하지 말래요. 저는 이런 기괴한 주장을 저는 5선씩이나 했던 당의 중진급 원로급이죠. 이신 국회의원 출신의 인사가 무소속 심지어 범죄 의혹으로 제명당한 후보를 밀어야 되니까 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제가 살다 여러 지금 꼴을 우리 당에서 처음 보는데 한동훈 씨 중심으로 참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의 이런
좀 막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 또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인용컨대 조용히 물러가라. 아하. 예, 지역에서는 가려면 조용히 물러가라라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북구에서 많은 또 애쓰시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애써주신 것은 감사하나 지금 뭐 다른 어디 학교, 대학교로 가신다는 소문이 지금 어허. 지역에 퍼졌나 봐요. 네. 이제 물러가시는 장면인데 가려면 조용히 물러가라라는 게 지금 지역의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또한 인용 드리는 겁니다. 예, 인용 드리는 거고 사실 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그렇죠. 지금 무소속 당협위원장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신데 왜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고 네. 만나고 합니까? 만난 것도 전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 그럼요. 예, 만나서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사적으로 만나서 사적으로 들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공적인 메시지로 뭐 이 사람을 내야 된다, 국민의힘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도 넘은 선 넘은 막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당협위원장들이 그 해당 지역구를 지키는 뭐 성주 같은 자리라고 하면은 당 대표가 이제 그 성주들을 통솔하는 사실 대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씨는 그냥 이 나라 자체를 떠난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이 나라에 큰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성주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의 의사를 오히려 지금 쫓겨난 범죄 의혹을 가지고 쫓겨난 사람을 위해서 당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심지어 그 해당 성주가 지금 바뀔 것 같거든요. 출마 안 할 거니까. 그럼 새로 출마할 우리의 후보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성주를 새로 뽑고자 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쫓겨난 사람 데리고 쓰겠다. 당대표한테 공천하지 마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 군법으로 정말 엄히 다스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 네. 않아도 부산의 지역구를 두신 박수영 의원께서 페이스북 메시지에 이 전쟁 중에 항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가를 날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전쟁 중이고요. 정말 이 전쟁 중에 이 항명을 그야말로 지금 항명인 거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이 이제 항명을 하는 거에 이적행위를 하는 대해서는 거죠. 이적행위. 그렇죠. 예. 이적행위에 가까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고요. 이걸 다 떠나서 여론조사만 보자고요. 여론조사 이미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씨를 넣어서 했어요. 맞아요. 근데 1등이 누굽니까? 그때는 이제 이영풍 우리 대표님이 출마를 안 하실 때 여론조사니까요. 1등이 박민식, 네. 2등이 민주당 후보, 김두관. 네. 3등 꼴등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당이 1등 후보를 두고 3등 후보를 공천을 줍니까? 네. 어느 당협위원장이 당에 그것도 오래 계신 분이 1등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3등 후보를 두자는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거는 말도 되지도 않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이제 선거를 얼마나 많이 보셨던 분인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과는 형제 관계잖아요. 예, 그렇죠. 서범수 의원이 참고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씨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했었죠. 네. 사무총장 하면서 이거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태균 등 이슈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녹취록까지 틀고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명태균 수사 똑바로 잘하시라고 우리 당사문까지 열어주셨던 분이 서범수 국회의원이었죠. 네. 그때 정말 많은 우리 당원분들과 사무처 직원들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사무총장이 어떻게 당사문 열어주라는 지시를 할 수가 있느냐, 대체 한동훈에게 뭐에 홀렸길래 이런 해당 행위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서병수 의원도 좀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범수 의원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전에 이제 지역에서 들리는 이제 소문에 의하면 네. 서병수 당협위원장께서 밑에 일하는 한 변호사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변호사를 재보궐의 후보로 세워서 그 변호사를 일단 후보로 세운 다음에 한동훈 씨와 뭔가 연대를 하는 그림으로 뭔가 판을 짰다. 네.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애시당초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한동훈과 함께 선거 연대를 하려는 네. 그 판을 깔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판이 어그러진 게 박민식이 갑자기 등장할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박민식 장관께서 이제 다시 북구에 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지금 네. 새벽부터 밤까지 막 지금 막 훑고 다니시니까 이 판이 어그러진 거예요. 네. 한동훈과 선거 연대를 하려고 했던 원래 이 판이 어그러져서 또 뭐 박민식 장관을 비토한다. 뭐 이런 네. 소문도 들리고 소문입니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서병수 당협위원장께서 박민식 장관에게 이 민식이 좀 내려와서 이제 북구 같이 좀 하자. 네. 뭐 이런 전화를 했다는 소문도 또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풍문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뭐 이런저런 풍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중심 잡고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부산 북갑에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 냅니다. 국민의힘 후보 낼 거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아주 우위를 점하면서 지금 잘 하고 있다. 네. 한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봤을 때는요. 만약에 한동훈 때문에 무소속 한동훈 씨가 출마를 해서 우리 표를 갉아먹어서 몇 %라도 갉아먹어서 우리 당이 낸 후보가 낙선을 한다. 한동훈 씨는 뭐 말할 이미 제명당했기 때문에 더 거론할 가치도 없고요. 여기에 이적행위 동조한 사람들 다 책임 물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패인이 우리 당에서 형제가 7번이나 지금 공천 혜택을 받았는데 당이 아니라 한동훈 씨에게 부역했던 특정인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해당 행위가 되는 겁니다. 좀 제대로 당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거듭 드려요. 역사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럼요. 만약에 지금 부산 북갑에 정말 우리가 귀한 소중한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이 네. 귀한 타이밍에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흔들고 국민의힘을 표를 갉아먹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요. 한동훈 씨는 앞으로 평생 정치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당 안에 들어와서 할 생각은 두 번 다시 꿈도 꾸면은 안 되고요. 이번에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본인의 자기 정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자유 우파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전쟁 중에 항명하는 이런 행동을 끝끝내 하시겠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정치하실 수 없게 당원들이 시민들이 아마 응징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부산 북갑의 지난 대선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50.19, 이재명이 44.43인가 아무튼 예. 국민의힘이 월등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대로 우리가 국민의힘만 똘똘 뭉쳐서 이 전쟁에서 제대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승리할 수 있는 판을 흔드는 뭐 무소속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응징해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본인이 대표 시절에 무소속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복당 불가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면서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던 거 절대 본인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산 얘기 쭉 나눠봤고요. 자, 조금 돌아서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지금 후보가 되면서 경기도 지형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추미애 위원장이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좀 희망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조광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좀 출마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계신데 이 경기도에 어떤 새로운 인물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죠. 이번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추나땡이라 부릅니다.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네. 추나땡이고요. 지금 이 추미애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한 줄평으로 하신 사람이 있죠. 한준호 민주당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력이 없다. 네, 실력이 없는 후보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명징하게 한 줄로 평가했어요. 경기도 모른다. 몰라요. 네. 이분 몰라요. 이분 추미애 서울 광진구에서 우선하신 분이에요. 네.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이때까지 정치하던 사람이 네. 뭐 갑자기 지금 권력욕이 생겼는지 경기도로 가서 하남에서 했죠. 하남에서 고작 2년도 채우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하남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남에 한 일도 없고 하남에 가보십시오. 추미애 의원에 대한 이 비토가 엄청납니다. 아유.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지역구 관리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하기만 했습니까? 하남을 디딤돌 삼으셨잖아요. 자기 정치에 디딤돌 삼았잖아요. 나 하남 출신이니까 경기도지사 나가도 네, 된다. 찍고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남 분들도 똑같아요. 외지인을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어허. 그래서 이제 하남 같은 경우는 이용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이제 시장님께서 네. 엄청 지역에서 또 바닥 민심을 많이 긁어 모으고 계세요. 어허.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추미애는 경기도 모른다.
이 경선 토론을 하는데 경기도 광역버스를 물었더니 네. 대답 못하고 아이고야. 내란을 종식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경기도를 모르는 추미애 우리에게는 추나 땡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까르띠에 시계 등 브랜드명까지 나와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합수본, 그러니까 검경이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시켰다.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뭐 황당하고 예측 가능한 결론이죠. 네. 이미 봐주기 수사하겠다고 특가법 적용 안 하겠다고 까르띠에 시계의 그 가격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황당한 기사들 여러 차례 보셨을 것이고 답정너죠. 답정너.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요 이렇게 혐의가 명확하면 선거를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장관 자리를 사퇴하고 이때다 싶어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고 하면서 지역 바닥 닦으면서 출마 준비했던 게 전재수 장관이었죠. 그렇게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제 후보되고 오늘 지금 혐의 없다, 사법 리스크 없다라고 지금 면죄부를 씌워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번 선거는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저렇게 범죄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증거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도 저 보십시오. 후보 주지 않습니까? 후보 주고 죄 없애주고 지금 이렇게 줄줄이 뭐 지금 뭐 북구뿐만이 아니죠. 네. 뭐 여러 있습니다. 뭐 김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우상호 의원도 전과가 있고 정원호도 뭐 경찰 폭행범이고 뭐 그러니까요. 따질 수도 없이 많은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범죄를 짓고 구치소에 가야 될 사람이 어디 지금 시장실을 가겠다고 저렇게 넘보는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까르띠에 시계 지금 나왔죠. 이거는 이제 지인이 까르띠에 수리하러 가다 걸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합수본이 까르띠에 한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7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 받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이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금액을 맞춰가지고 짜고 치는 고수독처럼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특가법이 공소시효가 더 길게 적용되는데 10년으로 그렇죠. 적용이 되는데 네. 아주 지금 이미 뭐 시계 2점이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천만 원 현금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수사하지 않고 있고 이 지금 이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게 너무나 뻔합니다. 어쩌면 예측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뭘로? 투표로 응징을 해야 네. 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전재수 건을 보면서요. 아, 정말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구나. 네. 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구나. 정말 투표로 응징하고 하는 것 말고는 우리 국민의 힘 말고 여러분의 힘 말고는 이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을 정말 자기 사람들 면죄부 주고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혐의를 받고 권성동 의원은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속됐죠. 사실 공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이지 물증도 없었어요. 시계 직접 이렇게 확보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좌진들의 증언 보세요. PC 밭두렁에 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 궤변을 펼치고 있는데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검경이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나라냐 소리 정말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면죄부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되겠다는 거예요. 저러고 나와서 시장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민적으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 권력의 폭주는 국민의 손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거듭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특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2018년도에 오거돈을 뽑았던 거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오거돈으로 뽑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광역단체장이었어요. 그렇죠.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재추행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제 부산시에 있던 공무원분들을 네.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다 잘랐어요. 어허.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손배소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네. 8억 물려주라고. 네. 세금으로 보상하라고. 네. 그러니까 오거돈이 이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거돈 개인이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오거돈이 8억을 배상하라고 지금 심판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딱 한 번 실수해서 네. 잘못 줘버렸던 그 민주당에 줬던 네. 2018년도에 그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뼈아프게 뉘우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두 번 다시는 그 파렴치한 민주당, 이 범죄를 일으킨 범죄 후보자를 내는 민주당에게 다시는 우리 부산이 우리의 이 부산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그때 우리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출신 손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소구력이 있지 않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저도 이렇게 네. 화가 나는데. 화가 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독 대표께서 14일부터 2박 4일 동안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여러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일단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친공화당 성향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아마 공화당 출신의 의원들, 친한국파 의원들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제 몇 명의 이름은 이미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벤스 부통령도 어떻게 좀 어레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듣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거 혹시 일정 어떤 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좀 그 지점들의 방점을 찍고 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미 동맹이 정말 눈 녹듯이 살살 녹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게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쓸데없는 북한에 사과나 하고 있고 사과했다고 또 북한이 좋다고 합니까? 개꿈 꾸고 있네 이런 소리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한미 동맹이. 이번에 지금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전화 한 통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거기 다카이치 사나에도 파병은 안 보냈어요. 일본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스킨십과 할 수 있는 외교력은 다 해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 꺼내오고 예. 또 한미 동맹은 또 그 한일 동맹 굳건하게 가져가고 이런 게 외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재명 정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외교 라인이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 라인 있다고 했지만 그 핫바지인 거 다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두 번이나 한국이 우리를 안 도와줬다고 사우스 코리아 너네는 왜 우리를 안 도와줬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정말 눈 녹듯이 살살 녹고 있어요. 이런 때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하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 누구냐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기 대권 후보 그리고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얘기가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초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조금 더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가서 다지고 온다라는 의미가 있고 뭐 어떤 일정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극비입니다. 지금 뭐 네. 저희들도 대변인단도 뭐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의 비공개 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물 보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 주셨던 벤스 부통령은 네. 또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시기도 맞아요. 하고 또 장동혁 대표께서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아마 잘 통하지 않을까 해서 네. 벤스 부통령을 만나시면 정말 김민석 총리 만났을 때보다는 얼마나 술술 얘기가 잘 통하겠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네. 사실 미국 딱 두 번 갔는데 두 번 갔다 올 때마다 사고만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갔다 왔을 때 관세 협상 빠그라졌고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는 파병 이슈 가지고 또 한참 또 그랬죠. 홍역을 겪었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나왔던 그런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와 김민석 총리가 한국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심지어는 영어 못하는 거 아니야? 영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소통 불능이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같이 만나면 얼마나 얘기가 술술 잘 풀리겠습니까? 네.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선물 보따리를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이 집권 여당이 못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야당으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 내정에 대해서 내치에 대해서는 경제를 야당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석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외교는 또 다르거든요. 오히려 여당보다 야당을 미국, 우리의 전통 우방이자 한미동맹의 주축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협상 파트너, 우리 야당 대표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국정을 지금 장동혁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 모셨을 때도
그 미국에 한 번 가서 그 영어 연설 한 번에 그 의회 기립박수,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 또 노래 한 곡으로 사실 바이든 대통령 완전히 환심을 샀거든요. 이때 좌파들은 무슨 뭐 광대냐 뭐냐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또 폄훼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때 그 노래 한 곡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 어떤 외국 귀빈 행사를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보면요, 정말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막 달려가서 막 부둥켜 안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스킨십과 그 개인적인 매력이 정말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덕 대표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정권에게.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채널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안 한 문제라든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문제로도 언짢은데, 쿠팡 사태라든지, 네. 그다음에 정통망법 개정으로 이 어떤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문제, 그걸로 미국의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조금 피해가 있을 문제 등등. 그러니까 미국은 언짢은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마일리지 적립되듯이. 그런데 이 전체적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계속 지금 뭐 중국에 셰셰를 한다느니, 네. 미국에게는 지금 전화도 전혀 하지 않고 아무 외교 휴민트를 발동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국 누구 편이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외교라는 것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사람의 스킨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요. 휴민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감정선으로 되는 것이 외교예요. 근데 지금 언짢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풀 수 있는 주자 장동혁 대표가 가서 이 관계를 정말 눈 녹듯이 풀어버리면,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국민, 국민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도 야당이 주도한다 뉴스 한번 나와주고, 또 우리 또 실타래, 대구에 또 꼬여있는 실타래도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뭐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우리 당에서, 지도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손수 대변인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천의 이제 그 스텝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으로 정말 본선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힘들 수 있죠? 힘든 선거 우리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모아서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게 선거죠. 꼭 이럴 때 힘 빠지게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는 사람 주변에 꼭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틀어 막으셔야 돼요. 입을 틀어 막으셔야 돼요. 그럼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다?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주 진행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도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수 대변을 비롯해서 또 우리 한 주 같이 했던 여러 이제 또 우리 패널 관계자분들과 다음 주도 또 굉장히 또 치열하고 또 의미 있는 소통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은 낮에는 우잘사, 저녁에는 우리 구글라이브 더라이트 채널에 저녁 8시 방송합니다.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더라이트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